자, 오늘의 제목은요, 이 파트너와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텀이요, 스몰 비즈니스 아니거든요. 빅 비즈니스기 때문에요. 정말 이거를요, 가슴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슴을 넓히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절대 조직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키우려면요, 내 가슴을 활짝 열지 않으면요, 정말 내 조직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파트너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트너들이 나한테 불만이 막 많아. 나한테 짜증을 내. 불평불만을 해. 계속. 그러면요. 일단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고요. 일단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 파트너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더럽게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일을 안 하신 분들은요. 조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실적과 대실적이 뵀을 때, 나도 소실적 가고 싶은데, 대실적에서 계속 불러. 근데 짜증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도 막 갈등이 생겨. 근데 소실적에서 불러주냐고. 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파트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요. 진짜 미치겠어요. 내 파트너는 일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불만이 생기면요. 끝도 없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인지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내 파트너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단은 태생의 갈등 구조입니다. 어떤 갈등 구조? 두 줄 바이너리는요. 태생의 갈등 구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냉철하게 분석을 하자 이거예요. 철저하게, 냉철하게 어떻게 분석하냐면 내가 뭔가 내 파트너한테 엄청 온갖 애정을 쏟아주고 후원을 했어. 그러면 그 후원이 어떤 후원을 했는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후원을 했는지, 기간,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파트너한테 3년간 후원을 해줬다. 길게는요, 여러분, 총괄장애 같은 경우는 7년을 후원하신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딱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길게 후원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조금 몇 번 했다가 말고, 조금 몇 번 했다가 말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내 파트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떤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파트너가 어떤 일을 하나, 하루에 매출은 얼만큼 올리나, 보름은 얼마나 하나,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가입을 시키나, 그리고 시스템을 타는가, 안 타는가,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의 소비자의 사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엄청 후원을 해줬어요. 내 파트너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스폰서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떤 파트너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가 아실까요? 맨 처음에 초보자분들은요, 사업을 할 때요, 적극적인 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개만 해줘도 어때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건 써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시스템까지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내가 내공이 생기고 사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생겨. 처음에는 가입만 시켜주고 소개만 해준 사람이 고마웠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가입도 잘 시키는데 매출도 잘 올려. 그럼 누가 더 이뻐요? 그럼 B가 더 이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내고 있으면서 쭉쭉쭉쭉 내려는데 가입도 잘 시켜. 매출도 잘 올려. 사업 설명도 잘해. 근데 시스템은 안 타. 그래도 누가 더 이뻐요? 요 C가 이쁘겠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내려갔는데 이 D라는 사람은 가입도 잘 시켜. 매출도 잘 올려. 사업 설명 잘해. 시스템도 잘 타. 그럼 누가 이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요, 나의 내공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칭찬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거는요, 본인이 사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하기 전에 어디서 갈등이 제일 많이 생기냐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건요, 자꾸 감성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거요, 감정적으로 사업하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는요, 현실적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우리 엄청난 빅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수랑도 손을 잡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사업이거든요. 내 감정이 나 얘 싫어, 미워. 이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태생의 갈등 구조냐? 바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처음에 1차 직계랑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직계? 자, 우리가 회원이 처음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애터미가 자꾸 어려워요, 헷갈려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애터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는 걸 본인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갈등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내가 있잖아요. 자,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내가 있으면 1대, 2대, 처음엔 뭐도 없어. 조용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발 나 좀 갈등 좀 생기게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발 나 좀 귀찮게 해주는 사람 좀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요. 내려가다 보면. 그럼 여기 A 밑에 이제 C가 나오고 B 밑에 D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C, D가 사업자라고 칠게요. 막 소개도 적극적으로 사업해주고 막 시스템도 타. 그러면 나와 C와의 자주자주 만남이 생기죠. 그리고 나와 D와의 자주자주 만남이 생기죠. 그럼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자주 보고 자기가 이 D와 C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나한테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안 달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안 맞춰줘? 포인트 띄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해? 계속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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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나와의 갈등은 계속 끝에 스폰서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걸 먼저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폰서도 그 감사한 파트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막,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 감사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맨 밑에서 누군가가 일을 하니까 한 줄이 많이 뜨니까 그 위에서 한 줄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사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온도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쪽에 있는 소실 쪽에다가 잡아주고 만나주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존경해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막 이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글로 가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말려요. 나를 좋아하고 찾아주는 거 그거 맞긴 맞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해야 되냐?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사람 밑에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얘 싫어. 얘 오히려 여기랑 맨날 싸워. 여기랑 맨날 싸우고 그 위에서 스폰서님 감사해요. 뭐야? 여기 감사하다고 거기한테 다 애정을 쏟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뿌리가 여기가 맨날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 입을 쫙 다물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를 빵 터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 확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찍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생의 갈등인 걸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는 끝에서 이 지지고 볶고 하는 이 갈등의 이쪽에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안 하고 자꾸 여기랑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자꾸 또 난리를 치고 또 싸우고 또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해결 방법은 뭐일까요? 끝까지 섬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요? 내가 그 밑에를 완벽하게 칼자루를 잡을 때까지. 그 사람이 없어도 될 때까지. 이게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파트너를 진짜 엄청나게 후원을 했는데 내 파트너가 계속 불만이 많아요 이러잖아요. 그럼 또 하나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 상대방한테 후원을 해줬던 거를 봤을 때 저는요 다 했는데 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냥 다 해달래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냥 선물 정도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성향과 그릇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선물 정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되죠. 뇌물 명품백을 줬어요. 예를 들어 한 3, 400만 원짜리 줬다 쳐요. 그러면 입이 어떻게 돼요? 쫙 벌어지죠. 그러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감사함이 뇌물의 수준 정도로 정말 후하게 밀어준다면 파트너 찌소리 안 하겠지. 근데 선물 정도만 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뇌물을 계속 뭐 명품백 팔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후하게끔 하려면 결국은 뭐냐? 한 줄을 끝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는 안 하고 계속 얘가 뭐 해요, 뭐 해요 이러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저는 항상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께. 제 일과 보고를. 그럼 저도 이렇게 늦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도 이제 좌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처음에 좌측에 이제 가입을 시키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다 어디에다 붙이게 될까요? 당연히 소실적으로 붙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측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측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꺾였어요. 이렇게 꺾이니까 좌측에 대한 제가 불만이 계속 생겼겠죠, 저도. 그래서 그때 총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너는 어떻게 좌측에서 밑불이 하나 더 파인업이 된 사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진짜 왜 그러지? 그랬는데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 꺾어 놓는다. 내가 여기 완전 파이어 시킨다. 이런 사람이 또 있고요. 어떤 사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모르겠다, 때려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단장님도 고수인 거죠.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도 칭찬 누구나요, 여러분? 칭찬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총단장님은 저를 너무너무 잘 되길 원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요. 정말 쓴소리도 하십니다. 진짜 노골적으로 저를 까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아요. 되게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파일업이 안 되냐 그러니까 너무 상했어요, 속이.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파일업을 좌측에 시켰는데 최근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우측에는 너는 입으로만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수가 봤을 때는 내가 입으로만 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저한테도 입으로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 파트너분들한테는 뭐 했어요? 불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누워있다고요, 지금. 일을 안 한 거예요, 애터미 일을. 고수가 봤을 때는. 저보러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진아, 너 우측에 뉴질랜드 밑에 뭐 있어? 네가 잡는 사람 뭐 있어? 없잖아. 너 입으로만 하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치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단장님 좌측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파일업이 왜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거기를 파일업 시켜서 파일업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 또 조짐이 꺾일라다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 밑에를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했죠. 근데 맞아요. 근데 왜냐면요. 어제 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입으로만 하자 할 때 저한테 호되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전곡을 찌른 거죠. 네 밑에 뉴질랜드 밑에 뭐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했는데 어?
뚜렷이 찾아보니까 찾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니를 지금 어떻게든 그 비키랑 만나려고 제가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을 들일 때 입으로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맞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그, 비키, 제니 밑에도 지금 집중을 해서 찾으려고 하고, 그레이스 사장님 밑에 여동생이 홍대에 사니까, 거기도 제가 계속 지금 준비를 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게이트 사장님 아래, 거기, 그, 경기도 광주에 그 선생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기회를 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빨리 파일업 시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정말 그 멘토가 되게 중요한 게요. 살짝 이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총장님이 그 되게 고수시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저한테 정말 전곡을 찌르시거든요. 배가 불렀네. 딱 그러세요. 스타트가 배가 불렀네요.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상황에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속이 상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엄청난 그 에너지와 공을 들이는데 배가 불렀네 그러면 한편으로는요. 두 가지의 생각, 사람인지라 두 가지의 생각이 생겨요. 하나는 되게 섭섭한 거, 하나는 인정이에요, 인정. 고수가 봤을 때 맞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내 자신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저도 항상 제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는요. 한편으로 정말 맞아요. 배가 불렀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하나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배가 불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어떤 정신? 다시 선한 영향으로 돌을 또 닦으러 가요. 산에 가면서 돌을 닦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잘 되게 할까? 다시 또 상대방의 생각을 하면서 방법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침을 가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 절대 고수분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수가 일침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섭섭해하지 말고요,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반성을 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을 닦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마음을 가졌더니 다시 술술술술술술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사내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조직이 생기다 보면요. 우리 태생의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말했죠. 내가 관리하지 않는데도 퍼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 파트너 한 분이 그 한쪽은 터졌어. 한쪽은 터졌는데 한쪽은 또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총단장님이 제가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는 돈을 떠나서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왜냐면 예전에 총단장이 초기 시절 때 어떤 팀장 하나가 라면 하나 때문에 자존심이 기분이 나빠서 조직이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팀장 조직이. 라면 하나로. 그럼 왜냐? 외상으로 라면을 빌려갔어. 그랬더니 그 스폰서가 라면값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트너가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파트너가 갚았다고 얘기했으면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안 갚았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 갚았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야! 라고 끝까지 싸우실래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서 넘기실래요? 그건 사람의 성향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너무 정직한 사람이 내가 그런 거짓말한 거냐? 다 뜯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갚았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 파트너가 기분이 나빠서 그 팀장 조직이 다 날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0만 포인트 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 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이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얼마 안 들어간다 해도 여러분, 수당이 세네 번 후원 수당 들어가면 6, 4, 24, 한 30만 원 돈이라고 칠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은 그냥 한쪽이 터졌으니까 요 소실적에 하나만 나오면 끝이 나니 그 사람이 올린 그냥 수당을 이분이 조금 성장하고 활동비라도 좀 할 수 있게, 나도 아니에요. 제가 반만 좀 경비로 쓸 수 있게 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그까짓 돈 얼마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까짓 돈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큼 후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조직 다 날라갔습니다. 다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다 떠나고 나서 이제 발이 엉덩이가 떠지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은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있을 때 잘 모른다니까요. 그게 감사하지가 아니라 당연하지라니까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말리면요, 그 포인트가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분이 보통 보름에 70에서 90만 포인트가 올라왔는데요. 완전 제로 됐어요. 그럼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실 때 진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단장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총단장님은 그 네트워크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 공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있을 때 엄청나게 신경을 써고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저한테 맨 처음에 가르쳤던 게 라면 박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 내가 결국은, 근데 여러분 거꾸로 내가 내 파트너한테 희생을 했다 칩시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선생님, 왜 진짜 저는 맨날 제가 다 해주고 손에만 탁 붙이고 이 완전 그냥 가래기가 찢어졌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힘드니까 막 응석 피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다 가래기가 찢어졌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때 라면 박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 그래서 네가 가래기가 찢어졌으니 네 조직이 살아남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맞잖아.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파트너들이, 아, 내가 후원했는데요. 내 파트너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파트너 입장에서 나는 지금 스폰서가 이렇게 도와준 거 너무 감사한 걸 알가지고 나는 스폰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얘는요,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 들어주셨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파트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 이게 사람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디에 달렸고, 뭐 하고 있고, 그 스폰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조심, 입조심, 그리고 형제 라인이랑 전화번호 교환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공유는요, 상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유라는 자체가 잘못되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한쪽이 예를 들어 막 맨날 보름 동안 1,000만 포인트 이상이 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줄만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한 줄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밑에서 이제 달린 사람은 몇 줄 해야 돼요? 2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위에 있는 형제 라인과 친하게 지냈어. 근데 거기는 이제 소실적만 하다 보니까 막 도움을 받아갖고 그 사람이 도움 받아서 막 자랑했어. 그럼 이제 막상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나중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다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잘 모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아, 이건 뭔가 다를 거야. 무조건 스폰서가 잡아줘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니 뭐니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잘 지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되게 성향이 다른데요.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되게 털털하고 조금 느리고 그냥 초긍정인데 되게 털털해. 그럼 요 두 사람은 완전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럼 안 맞아.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렇게 위아래로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남한테 불편하게 하거나 그걸 자기는 이해를 못 해. 근데 조금 이렇게 느리거나 좀 뭐랄까, 이렇게 뭐만 해도 초긍정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괜찮지 않아?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럼 요게 부딪혀.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겠대. 그리고 막 대화를 하겠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가 막 엄청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겨서 막 짜증이 났어. 아, 내 직계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 막 했어. 그러면 자꾸 이 두 사람끼리 해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직계끼리는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직계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PB 차이 얼마나 나겠어요? 못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직계인데 자주 만나고 자꾸 연결되니까 고만고만한데 자꾸 싸워. 그럴 때 잘 방법 뭐냐? 따로 해라요, 따로.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대화로 해결한다? 대화로 해결 안 돼요. 그럼 뭘로 해결되냐? 후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 방법은 엄청난 후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스폰서 맞네? 이렇게 하지 전까지는 계속 갈등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안목을 누가 해주냐? 스폰서들이 그런 상담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계속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가 미래 사업이잖아요. 미래 사업인데 미래를 보고 아, 즐겁다 이렇게 하면서 버텨나가는 일인데 아, 시작도 전에 맨날 갈등으로 해가지고 부딪히는 게 스트레스면 언제까지 버티겠냐는 거죠. 못 버텨요,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이 비전을 알아도 사람이 싫어서 그만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냐? 사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섬김의 문화를 많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 희생 정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희생 정신을 해서 내가 많이 희생을 하고 한다 보면 근데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희생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 사업한 거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좌우를 보면 비슷한데요. 이 계보도에서 여러분 매출로만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좌우 매칭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더 커질까 작을 것인가를 볼 때는 회원을 달고 싶어. 달아야 돼. 그럼 내가 정확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양쪽에 없어. 양쪽에 없었을 때는 소비자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 쇼더플레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제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좌측이 처음에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측으로 했다가 오히려 우측에는 사업자가 더 많았죠.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또 사업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여기서 집중을 하고 뎁스를 타고 더 몰입을 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지금은 비슷해졌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걸 그려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계보도 상담을 계속 그리면서 내려가고 내가 생각하고 그 방향을 잡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이 없으면요, 여러분, 무너져요. 매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죠. 저는 제가 보통은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되면 저는 제 상황에서는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끝에 나오잖아요.
끝에 나오면 이 끝에서 누군가가 두 줄을 타면서 소개를 받으면서 뎁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불만이 끝도 없어. 그러면 온갖 애정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맨 밑에다 쏟겠죠. 저는 보통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한 1년 정도 집중해서 아주 후원을 후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다 후하게 해주면 제 속도로는 1년 정도 되면 여기 딱 벌어져. 벌어지면 그 다음 주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스스로 젖을 뗄 때가 돼. 근데 길게는요, 보통 제가 보니까 3년 정도 후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 3년 동안 내가 후원을 했다는 건 그럼 무슨 이유일까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나오면 언제까지 후원을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총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러잖아요. 내가 줬을 때 오는 게 없으면 아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안 해? 내가 이렇게 사람도 달아주고 매출도 띄워주고 쇼더 플랜도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뛰어?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아니면 또 거꾸로 받고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받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받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브 앤 테이크가 심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게 아니고요. 기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부해요? 나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는요, 계속 끊임없이 기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부? 누군가가 적임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젖을 뗄 수 있을 정도로 밑에서, 아, 그래, 이 사람 없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총단장님이 제가, 아, 언제까지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야, 나는 7년 동안 후원한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파트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가 적임자들이 계속 나오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 네트워크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 근데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이 다 날라가서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떠나시려서 나도 자빠졌어. 그래서 동반자살이 돼서 아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맞춰먹는 소비자만 된 사람들도 있고 더 이걸로 계기로 발판 삼아서 더 열정적으로 시너지가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때 진짜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진짜 감사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아, 고액과에 들었구나.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해서 더 성장판을 해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더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더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그냥 내가 감정으로 아 이건 아닌가 봐. 그냥 말지 뭐 그냥 그만두지 뭐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여러분.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우리가 이게 월 1억을 버는 사업인데요. 월 1억을 벌려면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직원을 많이 고용하려면 일단 내 자본도 있어야 되고 내 능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처럼. 근데 내가 그 능력은 없잖아. 그 능력이 없으면 자영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어때요? 내가 아프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이라는 게 뭐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애터미처럼 쉬운 사업이 없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잘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행동은 달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못 알아들은 거다. 이론만 알았지 가슴으로 느끼질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막 상담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총단장님이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 나는 경험자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 리더까지도 해보고 조직을 키워본 사람들만이 꾸준히 그 마음을 알면서 버텨나가요. 제가 박병일 팀장님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박병일 팀장님도 다른 네트워크에서 리더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이 사업을 보자마자 바로 사랑방을 차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분이 버티는 걸 보면, 야, 진짜 다르다. 다르네. 그러다 요즘에 지금 막 조짐이 막 폭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아, 확실히 그 경험, 그분의 제가 눈물을 봤거든요. 왜? 그때 너무 아팠던 거. 상처받은 그 조직들이 자기가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거. 그래서 그 눈물을 봤을 때, 아, 그래서 애텀에 떨림이 있구나. 그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떨림이 있어도 애터미를 처음에 비전을 보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시간이. 처음에 그분의 경험이 뭐냐면 자기는 금방 될 줄 알았대요. 너무 쉬우니까. 가입을 막 너무 잘 시키는 거야. 가입을 잘 시켜서 가입시키면 다 할 줄 알았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가입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별 팀장님이 뭘 깨달았냐? 아, 소비자 전달을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품, 그, 김수희 팀장이랑 뭐예요? 제품 테스트를 계속 해주는 거야. 제품 테스트를 해주고, 샘플로도 체험해주면서 써보게 하고 이러더니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속에 부업자, 애용자, 그리고 이제 골드 소비자, 그 다음에 세미나의 시스템을 참석하면서 사업자,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자, 이렇게 나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그분의 깨달음. 아, 한계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 확실히 시간의 텀으로 성장통이 있었던 거잖아요. 가입하면 다 할 줄 알았대잖아요. 가입을 너무 잘 시키시거든요. 야, 남자인데도 잘 통신사 착 이래고 착착착착착. 근데 매출이 안 떠. 매출이 안 뜨니까 뭐지? 아니 분명히 시스템을 들었을 때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있다 그랬는데 왜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뜨지? 여러분 아마 지금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매일은 엄청 달았는데 아씨 왜 매출이 안 뜨지? 시스템에선 자발적인 재구매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제품 전달을 안 했잖아요. 써보게라도 샘플이라도 뿌려보든가 내가 애터미 하는 사람이야 이거 써봐 좋지? 이러면서 박조 사장님이 그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가입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들면서 이게 팔았는지 샘플 정책 모르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 전달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저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를 알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면서 이게 쇼더 플랜을 하면서 소개받으면서 사업자까지 땡겨야지 무조건 가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꾸로요. 가입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후속 관리를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엉뚱한 다른 데다가 뺏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가입을 할 때, 아, 그러면 결국은 달아도 자발적인 재구매가 당장 안 일어나면 물건 쓸 사람만 가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게 있어요. 내가 제 사례인데요. 그때 그레이스 사장님이랑 뉴질랜드 팀들, 어벤져스 팀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백만갑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콜드 컨택을 같이 이렇게 돌았어요. 돌다가 가입된 식당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을 가입을 시켰는데 저희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겠죠. 근데 쭉 보니까 그 밑에 회원이 한 33명인가 35명이 달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후속 관리를 못하고 그냥 계속 우리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엄마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탈퇴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내가 거기 식당 사장님 탈퇴했다? 빨리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동네랑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탈퇴했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꿀팁이 뭐냐면, 식당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분을 자연스럽게 찾아갈 때, 왜 탈퇴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야 돼요. 식당이면 밥을 먹어야지 그냥 찾아가서 애터미 얘기만 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죠. 아, 사장님! 왜 탈퇴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뾰루통하면서 뭐 아무도 안 달랬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벙찐 게 뭐냐면 아무도 안 달렸다는 말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 안 봤죠? 제가 그랬어요. 안 봤구만. 아무도 안 달렸단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글로벌로 나갔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아유
뭔 소리야? 그래갖고 제가 탈퇴가 돼도 밑에 회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때 눈으로 보여줬어요. 누가 아무도 안 달렸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애텀에서는요. 회사 안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많죠. 누군가가 쭉 하면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달렸네. 아이, 썩어줄이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이걸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말로만 듣고 탈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아무도 안 달렸구만 그냥 툭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여줬죠. 여기 탈퇴드도 밑에 볼 수 있는데요. 사장님은 애독하는 여자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뉴질랜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33명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분의 생각이 뭐냐? 왜 내 밑에 달려요? 뭐야?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탈퇴가 돼도요, 한 달 안에는 복구가 돼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살리세요. 내가 그래갖고 전화해갖고, 그 스폰서한테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엄청 잘 나가는 라인이라고. 어?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유 알았어. 여러분 마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처음에 뾰루퉁했잖아요. 그걸 거꾸로 보여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눈빛으로 죽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으로 죽이면서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력으로. 그래서 복구로 살리고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문 어떻게 해요? 그 가입 이거 어떻게 해? 몇 번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거기다가 빨리 몰입해서 캐시를 받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해모임 제품도 들어가고 이제 막 물티슈도 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밑에 뭐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입을 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달리는데 왜 달아요? 그 달린 밑에 뭔가가 내려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면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 우측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죠. 그럼 보통 그 우측에 붙이는 사람들이요. 잘할 사람들을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심리가. 누가 잘하지? 빨리 여기를 맞춰먹고 싶거든. 누가 잘할까? 하면 그 우측의 사람들이 잘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거기를 뎁스를 태서 좌우를 케어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좌우로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되는데 너무 FM이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하기도 전에 여기 줄이 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매출 아직 안 떠요, 많이. 여기 달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게끔 해야지 너무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시작하기도 전에 뭐야? 그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욕심내네. 여기 우측이 안 되면 그런 건 알거든. 사람의 느낌이요. 초보자여도요. 이거 우측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알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할까 안 할까?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는 어쨌든 일을 해서 밑에서 해갖고 그 사람이 사업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잘 해가지고 사업을 잘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이 그냥 안 돼가지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다 좌우 다 하는데? 그럼 머리 아픈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잡고 가는 줄이라고 그 밑에다 내려. 근데 여러분,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하지 말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게 만들까? 근데 우리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멤버십 다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전 다니신 분이 확 저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막 저한테 그 얘기까지 온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제 좌우에 형제가 찢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뉴질랜드에 이도구 총단장님하고 여기 오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도 간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도 제가 저번 얘기했죠. 이 가족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보니까 가족끼리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동생이 더 적극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물이 있잖아요.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물에서 이제 사랑방까지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딱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아, 국장님이 잘 찝어줬네. 뭐요? 그랬더니, 나는 찍새를 딱 맞네. 저는 찍새를 잘할 수 있어요. 딱새 나보러 하라 이거잖아요. 예,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네. 내가 찍새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찍새만 할게요. 이랬는데, 사장님,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사람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사업은 관심 없고 소개만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 소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파주를 가는데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요. 무슨 일만 하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부동산도 많고 능력이 좋아. 무슨 사업마다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항상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 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부동산 사장님이 사업을 하면 잘할 거예요. 이런 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맞거든. 우리도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뭐를 해도 잘 되니까 애터미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그분이 나는 나 사업은 뭐 할 시간 없어. 나 이거 부동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소개는 할게. 응, 소개는 할게.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개를 하는 게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개가 일인데 그 사람은 지금 애터미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제가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만나면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감자라면 진짜 리얼하게 얘기해요. 감자라면 진짜 맛있고, 이거 좋아, 좋아.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줘. 그럼 뭐예요?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업자들 있죠? 지금 시스템 타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이걸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이 시스템에 안 나온다고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 줄로만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가 단순한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 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들끓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잘 돼요. 그리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돈이 되는 거는 빠직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몰입을 확 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일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후원하실래요? 1번. 시스템을 엄청 열심히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다음은 없어. 시스템만 열심히 타. 근데 두 번째. 근데 누가 있다 그러면 픽업은 해줘.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 후원하실래요? 2번. 시스템을 안 타는데 계속 소비자 전달하고 사업자 계속 사람들 붙여주고 누구 후원하실래요? 저는 2번을 후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애터미가 시스템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제죠. 복제는 맞는데 결국은 내가 열정을 받고 거절을 받았을 때 열정 충전소에 가서 열정을 충전한 다음에 뭐 하러 가는 거야? 사람 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붙이는 사람, 연결시켜줄 때 타고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을 잘 소개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그냥 두 줄 키워주라니까요. 그게 더 빨라. 왜냐면 그 사람이 돈이 되면요. 나중에 알아서 그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 어설프게 돈이 됐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어설픈 200만 원도 돈으로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다른 비전을 주고 미래의 그런 가치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그 환경을 확 만들어주면서 그 능력자보다 더 능력자가 나와갖고 그 사람이 밑에서 막 일을 해갖고 애터미에 미치게 만들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실력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아시겠죠? 근데 공이 오래 들일수록 어떨까요? 냄비형보다 뚝배기가 나중에는 더 이렇게 튼튼하긴 하겠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누구만 키워라, 저기만 키워라가 아니라 다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끝도 없이 이제 내 감정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해결이 잘 돼요. 진짜 저도 하나하나 진짜 많은 파트너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색깔, 성향, 문화 다 달라요. 그러면 근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비슷한 스타일이냐? 꼼꼼한 사람일수록 예민해요. 그럼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초공정인데 털털한 사람일수록 조금 약간 두리뭉실해요. 아, 요런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아? 근데 그거를 꼼꼼한 사람들은요,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의 민폐를 끼치는 꼴을 못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면서 이 조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인드는 뭐냐면, 그냥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것만 피하면 돼요. 그거를, 저는 그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아, 요런 사람 요런데, 요것만 건들지 않으면 되겠다. 요것만 피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너무 막 시너지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저한테 잘해주려고. 더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즐겁게 일을 하면 그게 복제거든요. 내가 즐겁게 일을 하면요. 다 즐겁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얼굴에 맨날 이렇게 죽상이고 화가 나 있고 막 이러면 항상 그 조직이 말을 안 해도 아, 우리 스파가 뭔가 안 좋구나. 뭐가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여기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파트너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인재들이 많으면요, 여러분 후원을 많이 하게 되다 이제 조직이 커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딘가는 내 수당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내 사람은 더 늘어나. 그러면 어딘가가 커지면 좀 어딘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후원했는가? 그 내가 얼마나 했는가? 그동안 그 사람의 성장은 얼마나 됐는가? 그런 거를 또 비용과 시간과 모든 그 계보도와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조율을 해셔야 되죠. 사람이 이제 계속 늘어날 때는. 왜냐면 여러분, 애터미도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후원 수당이 어떻게 돼요? 프레시아웃 되죠. 프레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를 키웠으면 어딘가 좀 줄이면서 또 어딘가에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중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주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없이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너무 감성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성적으로 일하면요. 조직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건 어떤 거예요? 따뜻한 마음에 감성적인 것만 일을 하세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 비즈니스에 관한 거는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저기를 해도요. 노예처럼 하라 그랬어요. 초나님 표현을. 섬기는 게 노예 섬김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해야 내 파트너가요. 떠나질 않아요. 애터미는요. 점점 이제 인재들이 많고 요번에 보셨죠, 여러분? 똥꼬 의사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현직 의사가. 그러면 자꾸 그런 의사들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똑똑해. 능력도 있어. 요즘 연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중산층 분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옛날처럼 나는 식욕불량자 돼서 찌질이 못났어요. 이거는 옛날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애터미 환경이 물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나 잘 나가요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PR 시대고 온라인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가지고 눈빛, 에너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신기한 게, 그, 교회에서 우연히 이제 약간 그분도 나이롱이었어요. 날라리 같은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나이롱이었는데,
한 달에 2번씩 그냥 후원차 갔어요. 근데 후원차 가다가 믿음이 정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바로 역전되리라는 말씀에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러니까요, 그분의 눈빛 에너지가 다 역전으로 다 바뀌어. 다 역전될 거야. 다 역전될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어떤 전화인 줄 아세요? 국장님, 대박! 무슨 대박? 역전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부가 일이 잘렸대. 그 옛날 같았으면요. 그분 스타일은요. 잘렸구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 타세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역전되리라. 요거에 뭔가 간증을 하셨는데 그거에 빡 삐를 받아서요. 눈빛 에너지 말이 세졌어요. 어떻게? 형부, 시스템 나오세요. 내가 성공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분은 정말 교회를 잘 다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그걸 하는 거지. 저는 나이롱이지만 항상 청단에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예전에 엔터 했었을 때 어떤 교회에 다니셨던 되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 전도 목적인지 뭔지 교회를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또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나쁜 짓 다 하고 욕심 다 부리고 회개해 준다.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천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트나 사장님이 역전되리라라는 하면서 그분의 눈빛과 에너지가 긍정적이 됐을 때, 진짜 교회 정말 제대로 다니고 있구나.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 잘 다니셨네요. 제가 진짜 박수를 쳐드렸어요. 너무, 그분은 정말, 정말 밝게, 긍정적이게 더 성숙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을 때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섬김의 문화, 그러니까 교회 말씀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대로 애터미를 하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자기는 반대로 하면서 자꾸 그렇게 했대. 그게 또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로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결과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하시고 잘 섬겨서 역전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찬송가 맨날 찬송가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요번에도 저희 목사님이 한 분이 저 계속 전도하시려는 분이 교회 나와서 저는요 하필 또 제가 저기 신혼여행 갈 때 또 그날 또 교회 오시라 그래고 한 번은 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한 번이 왜 하필 또 신혼여행 가려고 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때는 안 되겠네 했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을까요?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전되리라 그 노래를 듣다가 이거 밴드 괜찮네. 그럼 다른 저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 안 갈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돼?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려고 제가 몸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무슨 준비? 성경 찬송가는 하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 찬송가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선뜻 지금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성경 노래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가수인데 그냥 내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지. 저는요. 저 자신에게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자체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왜? 욕먹고 있는 뻔히 대충 하다가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렇게 전도를 할 때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완벽하게 그 사람의 성과를 탁 부흥을 일으켜주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무슨 공? 찬송가를 나한테 맞는 찬송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전되리라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는 좋긴 좋은데 가사도 좋은데 나한테는 맞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네 이러고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